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2025년 9급을 보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강의는 이제 없어. 그쵸. 드릴 수 있는 강의가 이제 없다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되죠. 뭐 2026년에는 제가 또 뭐 강의를 새로 좀 이번엔 좀 업그레이드해서 찍을 계획이 있긴 한데, 이제 뭐 9급 시험은 당장 이제 4 월에 보셔야 되니까 4 월까지 이제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강의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신 거 정말,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근데 이제 남은 기간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지금 현재 2월 말에 올리는데 4월 시험이니까 1 개월이 남은 분도 있을 거고, 그쵸? 요 강의를 좀 나중에 봐서 당장 일 주일밖에 안 남은 분도 있을 거야. 그쵸? 어떤 분이든 간에, 어떤 분이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한 3 가지 정도 있는데, 뭘 준비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크게 3 가지 정도가 있다고. 자, 일단 기본 전제 조건. 기본 조건은 뭐냐? 자, 우리는 이제 한계가 있어. 우리의 뇌는 한계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새로운 거를 뇌 그려 볼까요? 뇌 뭐 이렇게 생겼다 쳐 봐. 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내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빠져나오게 된다고. 왜냐하면 뇌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1 년을 공부하셨든 뭐 1년 이상이든 아니면 뭐 몇 개월을 공부하셨든 간에 우린 당연히 뭐부터 공부해? 중요한 부분부터 공부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남은 1 개월이나 1 주일 동안 새롭게 보는 내용들은 뭐해? 이 새로운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을 거라고. 떨어질 거라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새로운 내용을 자꾸 주입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중요한 내용이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추천은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거를 넣지 마라, 웬만하면은. 그쵸. 새로운 거를 막 넣으려고 막 새로운 또 강의, 또 새로운 교재 이런 거를 풀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되죠? 지금까지 기존까지 해 왔던 거를 다시 정리해라. 되죠? 다시 내 뇌 속에 있던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견고하게 해라.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되죠? 이게 기본 조건이다. 뭐 내 뇌는 한계가 없고 저는 뭐 얼마든지 새로운 게 와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 말이 안 통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한 명도 만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견고히 하는 뭐 연습, 준비 이런 걸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그래서 1 번 기출 문제 당연히 다시 풀어 봐야 됩니다. 그쵸? 내가 틀렸던 거. 되죠? 그다음에 최근 기출 요런 것들은 당연히 다시 풀어 보셔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진짜 시험장 느낌처럼 내가 진짜 풀어 보면서, 물론 다시 풀어도 또 기억 안 나는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 거 다시 또 공부해 주시고. 그쵸. 내 진짜 시험장처럼 연습하는 용도로 다시 총 뭐 5 과목인가요? 5 과목 다 이렇게 다 뽑아 놓고 다시 순차적으로 한번 풀어 보시라고. 그쵸. 한 5 개년 정도는. 지금 25 년이니까 20 에서 24년 거, 그렇죠. 각 과목 5 과목 전부 다 프린트해 갖고, 그죠. 전부 다 프린트해서 다시 쫙 한 세트로 모아서 한번 풀어 보시라고, 시간 재고. 그쵸. 당연히 내가 기출 문제 공부하면서 풀어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풀릴 겁니다, 몇몇 문제는. 근데 또 어느 순간 내가 또 당연히 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까먹은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또 순간 또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런 부분 다시 또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 년부터 19 년까지 역대 기출 문제는 어떻게 돼? 틀렸던 부분만 다시 봐 주시면 된다. 그쵸. 11 년부터 19년 내가 한 번은 풀어 봤을 거 아니야, 한 번 이상은. 그럼 그중에서 내가 틀렸고 몰랐고 좀 어려웠던 부분, 그런 거는 한 번 더 그냥 다시 한 번 더 봐 주시고, 최근 기출은 전체를 당연히 풀로 다시 푸는 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요것들을 해 주시고, 다음 2 번 개념들을 정리해야 돼. 그쵸? 그쵸. 내가 뭐 어떤 개념 정리된 어느 뭐 자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빈 공책에다가, 그쵸, 공책에 정리했거나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된 것들을 다시 계속해서 보면서 외워 주셔야 됩니다, 나만의 노트 같은 거를. 되죠? 그래서 통계학은 뭐 해야 돼? 예를 들어 검정이 나온다. 그럼 얘 귀무가설이 뭐고, 대립가설이 뭐고, 검정 통계량이 뭐고, 그쵸, 검정 어떻게 하는가.
요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 쓰는가, 언제 이 검정을 하는가. 그쵸? 요런 것들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조건이 뭔가 이 검정을 하기 위한. 그쵸?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외워 주셔야 된다고. 또는 뭐 용어들. 독립이 무엇인가? 독립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가? 되죠? 그다음에 결정계수가 무엇인가? 결정계수는 뭐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쵸?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 이렇게 해서 내가 혼자 뭐 정리하신 책이든 정리해 놓은 책이든 어떤 정리해 놓은 자료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그쵸? 익숙해져야지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와야지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되죠? 아까부터 1 번, 2번 계속 무슨 말하고 있어?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온 거 더 빡세게 더 여러 번 반복해라. 자, 요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3 번. 3번 진짜 중요한데 전략을 수립해라. 그쵸.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못 푼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알고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 답 고르면 되잖아. 그쵸? 근데 내가 당연히 이 100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바로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그쵸?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민할 것인가? 나는 모르는 문제 나오자마자 바로 제끼고 넘어갈 것인가? 그쵸? 아니면 그래도 한 1분 정도는 고민해 볼 것인가? 그쵸? 이런 나만의 스스로의 시험 루틴을 만드셔야 된다고. 그죠?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저의 추천은 뭐냐? 딱 보자마자 모르겠어 그럼 바로 넘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 분에서 20 분을 남겨 놓고는 100 번까지 다 봤어야 돼. 100 번까지 다 못 푼 거는 당연히 못 풀어. 당연히 못 풀어도 되는데 100 번까지는 다 봤어야 된다고. 되죠? 그러면은 한 몇 문제? 한 10 문제, 한 15 문제는 못 풀었을 거랍니다. 못 풀었을 거야. 내가 제끼고 왔기 때문에. 되죠? 그럼 그중에서 그냥 설명으로 돼 있는 문제들. 이건 뭐야? 이건 내가 굳이 계산이 안 들어가잖아. 손이 안 들어가잖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다른 과목들은 또 설명으로 된 문제들이 더 많겠죠. 그쵸? 경제학을 보더라도 설명 반, 그다음에 공식이나 뭐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반, 뭐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럼 설명 같은 문제들은 내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설명으로 돼 있는 문제들 먼저 다 푸시고 되죠? 그러고 이제 시간이 뭐 7 에서 한 10분 남았어. 그럼 그중에서 계산 문제들 중에서 내 못 푼 계산 문제들 중에서 쪼끔이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좀 간단해 보이는 문제들을 먼저 접근해 보셔야 된다고. 되죠? 당연히 시험에서 100 번까지 완벽하게 푸시는 분 절대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뉴스를 보면서 공무원 시험에서 올백을 맞아서 총 만점을 맞았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다 완벽하게 풀 수는 없다. 되죠? 근데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된다. 내가 아는 걸 이용해서. 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을 좀 수립해라. 요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내가 모르는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되죠? 그래서 남은 시간을 보고 100 번까지는 당연히 봐 줘야 된다. 왜냐면 100 번이 너무너무 쉬울 수도 있잖아. 100 번이 진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건데 내가 순차적으로만 풀기만 해 갖고 마지막에 99, 100 번을 못 풀었어. 근데 다 나중에 집에 와서 봤더니 99, 100 번이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 너무 억울하잖아. 되죠? 아,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있죠. 어느 과목 순으로 풀 건가? 요런 것도 뭐 전략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각자의 취향에 맞게 각자가 자기가 원래 평소에 했을 때 어떤 게 잘 됐나 그런 거를 보시고 세우시고 되죠.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문제를 접근할 때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그냥 빠르게 판단만 하면 풀 수 있는 설명으로 된 문제를 위주로 푼다. 되죠.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를 푼다. 되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고 났는데도 못 푼 문제가 있어. 시간은 이제 2분 이렇게 남았는데. 되죠. 그럼 이제 마킹밖에 할 시간이 없어. 이제 마킹만 해야 돼. 자, 그럴 경우에 '내가 몇 번으로 찍을까?' 그쵸. 이런 것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1 번 다른 걸 다 마킹한 후에 가장 적게 나온 거를 찍을까? 아니면은 '나는 나의 행운의 숫자는 3 이야.' 그쵸. 그래서 3 번으로 찍을까? 그쵸.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뭐 전략을 어디 뭐 공책에 적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나면은 이제 잠에 들 거 아니야. 그쵸? 잠자기 전까지
한 10분 정도 시간 있잖아. 그쵸. 바로 잠이 오진 않잖아. 그쵸. 좀 뭐 생각도 하고 막 미래에 대한 걱정도 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 시간에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서 풀 것인가? 어떤 순으로 풀 것인가? 못 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식의 전략들을 좀 수립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그나마 덜 당황하고, 당연히 어려운 과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나마 덜 당황하고 끝까지 멘탈을 잃지 않고 푸시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죠? 진짜 이제 마지막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과목들 이제 마지막 정리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자, 기출 문제 위주로 해라. 다시 풀어 봐라. 그다음에 최근 기출은 당연히 한 번 더 풀 세트로 해 갖고 1 번부터 100 번까지 당연히 풀어 봐야 된다. 한 5 개년 정도는. 되죠? 그다음에 2 번, 개념 정리한 노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라. 되죠? 그러면서도 내가 뭐 물론 이거 뭐 기출이랑 개념 정리만 하면은 좀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뭐 모의고사, 다른 뭐 모의고사도 뭐 풀어 보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점이 아니라, 그렇죠, 얘네 둘이 중점이 돼야 된다. 요런 말씀입니다. 모의고사를 절대 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야. 모의고사 당연히 풀어 봐야 돼. 문제 당연히 연습해 봐야지.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계속. 그쵸? 근데 여기서 나와서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새로운 내용을 배웠어 내가. 모의고사에 정말 새로운 내용이 출제되었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되죠? 근데 이거를 공부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고. 어차피 안 나온다고 새로운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만 시험에 나온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나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원래 배우고 알았던 내용인데 모의고사에 내가 틀렸어. 그럼 다시 개념 정리에다가 더 별표 치고 뭐 이렇게 해 갖고 더 자세히 기록을 해 놔야죠. 이건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니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기존에 했던 것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 주셔라. 그리고 시험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라. 되죠?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4 월에 시험을 잘 보시고 어쨌든 뭐 다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제가 또 이제 뭐 시험이 끝나면은 제가 뭐 총평을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총평 강의 밑에다가 좀 뭐 댓글을 달아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그때 합격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쵸. 그때부터 이제 막 여러분들 막 점수 입력하고 막 합격 컷이 몇 점이고 막 이런 게 돌 텐데, 뭐 그때는 당연히 내가 합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총평 강의에다가 통계학 어땠는지, 그쵸. 근데 너무 뭐 합격 컷이 뭐 그날에 뭐 발표됐는데 뭐 한 80 점이야. 근데 내가 너무 넉넉하게 한 95점 맞았어, 평균을. 그쵸. 뭐 이런 분은 뭐 거의 웬만하면 합격이니까 뭐 요런 분들은 또 잘 봤다고 댓글로 달아 주시고. 되죠. 그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거, 쪼끔 못 보고 실수하고 긴장해서 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렇더라도 인생 끝난 거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뭐 내년을 노리셔도 되고 그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나가셔도 된다고. 되죠. 꼭 무조건 이 공무원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또 직업들이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실수하거나 뭐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이래서 못 보더라도 내 인생이 망한 건 아니니까. 내 인생 망한 거 아니라고. 다른 길 훨씬 더 많다고. 그 다른 방향 나가시는 게 공무원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더라도 다른 길을 찾고, 아니면은 내년 1년 더 뭐 준비해 보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나중 되면 또 뭐 7급 시험 보니까 7 급을 또 준비해서 또 시험을 치셔도 되죠. 그쵸? 그런 경우들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너무 뭐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비관하거나 하지 마시라고. 자, 웬만하면은 이번에 90역 역대급으로 뽑잖아. 그쵸? 요 안에 드셔서 합격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고, 그리고 제 강의를 뭐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합격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